안녕하십니까. 월드 포커스 닥터 박입니다. 오늘 타이완 선거,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끝났는데 지금 민진당이 국민당을 한 7% 차이로 이겨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았고, 언론에서는 그것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 당선자와 타이완의 부통령이죠, 러닝메이트를 분석해 보니까 그만큼 중국에서 걱정을 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타이완의 총통 당선자 라이칭더는 타이완에서 태어났는데 타이완의 의과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해서 타이난 시장도 하고 현직 부통령입니다. 부통령인데 이분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친미국파일 수도 있고요. 더 이제 관심이 가는 정치 인물은 부통령인데, 부통령은 샤오 메이친이라는 부통령입니다. 여성 후보입니다. 여성 후보예요. 제가 지금 타이완 TV를 보고 있는데 이분이 나왔던 지금 프로그램에서 지금 TV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정치를 보면서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었고 중국이 이렇게 걱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분은 아버님이 타이완 사람인데 어머님이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타이난에서, 우리 같은 부산 같은 곳이죠, 타이난에 태어났고, 어머님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죠. 노스캐롤라이나는 이제 플로리다 바로 위쪽인 것 같아요. 그 동부 쪽, 동남부죠. 그쪽에 그 태생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님은 미국 사람, 아버님은 대만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샤오 메이친 이분은 타이완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은 미국에서 나왔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미국으로 이미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통령으로 당선되신 분은 샤오 메이친은 1996년까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아버님, 어머님이 미국에서 사시고 미국 국적이고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이고, 본인도 미국 국적을 1996년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 한 20몇 년 전까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분이니까 왜 미국 사람인데 미국 국적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 국회의원도 하고 부통령 후보까지 나오냐 하면서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강력하니 반대 운동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타이완이 한국과 다른 정치 환경이랄까요?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든가, 자식이 미국에 태어났는데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신문에 대문짝만 해가지고 마치 매국노처럼 포장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포장한다는 거, 포장해가지고 특정 정치인을 매도하기도 하는데, 우리보다는 훨씬 더 열린 감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국가거나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또 하나, 여성 후보가 부통령 후보로 되는 것도 우리와 좀 정치 환경이, 정치 메커니즘이 좀 다름을 보여주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약간 부럽기도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전전임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됐었고, 인도네시아인가요? 인도네시아도 2000년대 초반에 메가와티라는
대통령이 여성 후보가 된 적이 있었죠. 현재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누가 있죠? 방글라데시의 하시나 수상이 지금 4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 수상이 아시아권에서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케이스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메가와티, 하시나 이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방글라데시의 수상,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이게 레거시랄까요? 부모님의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은덕으로 대통령도 되시고 수상도 되신 분이거든요. 세 분 다 공통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메가와치도 자기 아버님이 대통령이었고, 하시나도 자기 아버님이 수상이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님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레거시를 갖고 있는데 이분은 그런 정치적인 레거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게 TV를 보고 있는데 매력적인 정치인처럼 보여요. 아주 매력적인 정치인처럼 보입니다. 이번에 부통령이 돼서 차기 4년 동안 대만 정부를 이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미국이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관심을 집중했던 것은 지금 대통령 후보는 지금 현직 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蔡英원 정부의 부통령직을 했기 때문에蔡英원 정부하고 타이완 정부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었고, 그런데 이분은 어머님이 미국 출신, 미국인이었고 아버님이 대만 분이었는데 바로 민진당의 부통령 후보로 임명이 되기 직전에 몇 년 동안 미국 대표부 대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때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큰 갈등 구조가 있었지 않나요? 어떤 구조였냐면 미국의 하원 의장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원제하고 하원제, 양원제를 하고 있잖아요. 상원과 하원. 하원 의장이었던 펠로시 의원이 미국을 대표해서 중국 군인이 막 이렇게 위협을 가했음에 불구하고 대만 땅에 미국 비행기로 착륙을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우리는 대만을 지지하겠다 이런 걸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일을 성사시켰던 사람이 미국 대사라고 했던 지금 샤오 메이친 이번 러닝메이트였습니다. 부통령 후보였습니다. 이런 관계를 비춰봤을 때 미국과의 대만과의 관계에는 돈독해질 거고 미국은 대만을 적극적으로 우방으로서 지지할 것 같은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중국이 이번에 국민당 후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국민당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보이지 않는 거에서 뭔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면 그 부통령 후보인 샤오 메이친 후보의 아버님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미국에서 신학 박사를 받은 기독교 신자이고 본인도 기독교 신자에서 실제적으로 중국은 종교 자유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기독교 성향이 옅은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기독교 신자에서 아마도 미국은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국가가 세워져 있고 유럽도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국가가 세워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기독교 정신이 좀 스며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대만을 지원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분석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타이완 총통선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고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 타이완 선거가 끝난 지 하루가 됐는데 민주당이 앞으로 4년 동안 더 정권을 연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위에도 뭐 큰 실적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처럼蔡英文처럼 8년을 또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32년이죠. 32년이 되면 2024년이고 2028년 32년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타이완 TV를 보고 있는데 샤오메이친 부통령이 타이완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다시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여성분이신데 제가 뭐 타이완 국민이라면 표를 던지겠어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좋은 정치인, 특히 타이완 섬나라에서 좋은 정치인이 나왔구나. 아시아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겠구나. 뭐 아시아를 대표하기 때문에 좀 과장적인 표현이지만 타이완에 좋은 여성 정치인이 나왔거나 지도자가 나왔거나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완總統 선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고 타이완에 부각되는 정치인 이번 러닝메이트인 부통령이 당선이 되셨죠. 차이메이진 샤오메이진 죄송합니다. 샤오메이진 정치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